자, 이제 첫 번째 코너. 이번 과제를 하면서 뭐가 어려우셨는지, 아니면 뭐가 좋으셨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가장 먼저 하셨는데, 요번에는 조금 늦으셨던 김소연 실장님. 요번 과제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 그 프로세스를 적는데, 음, 이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말 표현으로 적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조금 안 써봤던 그런 글들이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음. 말 끝났을 때 그런 통일감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싶은데, 이런 것도 그렇고,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 언어를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사실 진짜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근데 네. 요번 글에서 이렇게 학부모들이 봤을 때 이해 못하겠다 그런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고심하신 그 티가 확실히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등생은 항상 첫 번째 글을 올려주시죠. 정현수 사장이 어떠셨는지 들어볼까요? 예, 뭐, 말과 글의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방금 관계부 우리 김재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뭐, 첫 번째 이제 노출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글을 계속 많이 이제 뭐 정기적으로 좀 쓰면 나아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한 분이라도 고객이 많이 봤을 때, 그냥 이게 뭐 그냥 스킵되는 글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독자들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 쓰기 전에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고 이 교육을 참석하면서 거의 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컨셉을 잡아야 되지 이 생각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낸 듯한 느낌. 그래서 음, 글을 쓴다는 게 야, 이렇게 참 많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블로그 하면, 사장님들이나 원장님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 이쪽 교육업계 말고도 많은 업계에서 이제 블로그를 하시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거기에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가 비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 내가 뭘 채워나가야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관점이 많이 바뀐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관점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거에서 이제는 고객이, 그럼 나는, 내 고객은 누구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학부모들이 뭘 원하는지, 그거로 조금 많이 관점들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요즘 학부모들은 저래요. 뭘 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는 얘기는 하시지만, 실제로 뭔가 업무를 하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셨다면 이제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블로그가 뭐 영업의 한 방식일 수는 있으나 굉장히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경민 사장님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과제에 대해서. 혜주쌤이 대신 대답해도 될까요? 네. 어, 이제 아무래도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표현을 쓰면 좋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 됐던 것 같고, 또 하나의 고민을 이야기하자면 항상 서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론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가 이번에도 제일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점 지적하셨는데요. 이제 어떻게
좀 쉬운 글쓰기도 있지만 서론에 되게 중요해. 도입부. 도입부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중요한데 조금 이따가 공통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첫 주 글을 보고 두 번째 글 보고 이렇게 하면서 금방금방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금방금방 그 내용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만큼 아마 고민들 많이 해주시고 글을 작성하시는 그 티가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자, 일단은 음,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폰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는 16 이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 모든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다 PC에서 보진 않아요. 특히 학부모들은 모바일에서 많이 봅니다. 물론 요즘 모바일 화면 많이 커지긴 했으나 그래도 모바일 화면 작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학부모들이 나이가 어떤가요? 학부모들 나이가. 옛날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뭐 그때쯤 되면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30대 초반, 중반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해도 4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애들도 2학년, 4학년 되는데 저희 와이프가 37, 39에 애를 낳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2학년, 뭐 1, 2학년 갔을 때 나이가 확 나오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노는 올 나이예요. 진짜, 제가 보니까 빨리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에 이미 돋보기를 써야 되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핸드폰을 들어서 글자가 되게 작잖아요. 되게 보기가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학부모들을 좀 고려하셔서 폰트 사이즈는 14나 15는 좀 작아 보여요. 16 정도 이상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쁘게 그 작성을 하실 때는 대부분 PC에서 하시기 때문에 뭔가 글자 문단의 모양도 예쁘게 꾸미시고 싶고 이렇게 끊어읽기도 어떻게 하고 싶으시고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가독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폰트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6 이상으로 해주시고요. 19도 나쁘지 않아요. 19도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19의 장점은 시원시원스럽게 보이고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긴 글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6도 쓰고 19도 쓰기도 하는데 어, 각각의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5 미만은, 15 아래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진짜 눈 아파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그런 부면들을 고려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키워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키워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목과 그 다음에 본문에 한 세 번 정도 들어가야 되지만, 특히 도입부에 그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요번에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목에 어떤 키워드를 쓰셨으면 본문에도 똑같은 워딩을 써 주셔야 돼요. 똑같은 워딩. 맥락이 같다고 해서 다른 워딩을 쓰면 사람은 이해를 해요. 보는 사람은 그런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네이버 AI는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있지만 네이버 AI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정말 똑똑해서 내가 몰랐으면 하는 것들은 알아채서 제약을 가하고 이거 정도는 알아주겠지 하는 것들은 정말 안 알아줘요. 그래서 어, 그거를 또 감점을 먹입니다. 마치 남편과 같죠?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목과 본문에 있는 표현을 맞춰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에 예전에 학원 쪽에서 블로그 교육을 하면서 이제 글쓰기 같이 했는데 작년에 학원 설명회, 그러니까 학부모 설명회를 했어요. 학부모 설명회 글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학부모 설명회로는 대부분 학원이나 업체들에서 많이 쓰지만, 학부모들은 학원 설명회라는 표현을 써 많이 검색을 해요. 학원 설명회. 그래서 학원 설명회로 글을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학원 설명회로 제목에는 그렇게 넣으시고, 근데 학부모 설명회 내용이 학습 전략이니까, 또 본문에는 학습 전략 설명회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 네이버 AI는 이거는 제목과 내용이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나는 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키워드를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본문에는 워딩을 일치시켜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도입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입부에서는 어, 그 키워드를 반드시 도입부에는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의 바디 부분에서는 넣는 것도 좋지만 넣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도입부예요. 왜냐하면 도입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는 이런 글을 쓰는 거야. 나는 앞으로 이런 글을 써내려갈 거야. 를 알려주는 게 도입부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키워드에 맞는 주제라는 거잖아요. 나는 이 키워드에 관련된 글을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입부에 키워드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또 난 이런 글을 쓰는 거야라고 알려주기 좋은 거는 앞으로 이 글은 이렇게 전개될 거야. 이런 내용을 말해줄 거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 타이틀, 서브 타이틀 정도는 미리 알려주는 게 더 좋아요. 이런 글을 써내려갈 거야. 라는 느낌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샘플들 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혹시 샘플이 있는지 좀 볼게요. 참고 포스팅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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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2주차 들어가서 참고 포스팅. 네, 이런 식으로 도입부에서 요렇게 전개를 할 거야 라고 보여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네이버 AI한테 나 이렇게 이 글을 전개시킬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일관성 있는 글을 적는 거야. 나 이렇게 전개하는 거는 일관성 있다고 봐줘야 돼. 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학부모들이 글을 읽다가 광탈을 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무슨 내용이 나올지 뭐 잘 모르는 가운데 읽다 보면 그냥
가버리는데, 이런 내용을 하니까 내가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한 어떤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여기 이 파트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간에 또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 도입부에서 아까 전에 김현주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입부가 고민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도입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지는요, 네이버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작년인가에. 이미지는 큰 거, 큰 거, 그리고 또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원한다고 얘기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본이고, 또 해상도가 좋고 큰 이미지일수록 확실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지 쓰실 때요, 뭐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냥 통으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넣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사진으로, 핸드폰 카메라 사진을 찍으실 때도 그 해상도 높게, 크게 해서 찍으셔서 사진을 올리시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예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작게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크게 넣어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좋아한다.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한다라고 본인이 밝혔는데, 그런 것과 같죠. 남편한테 나는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그렇게 안 해. 왜 안 해주는지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을 주잖아요. 남편에 대해서도. 네이버도 감정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네이버가 분명히 밝혔는데 자꾸만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간다. 그거는 네이버가 분명히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거 고민하셔서 이미지는 항상 크고 해상도가 높게 그렇게 해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한 분 한 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천서구 사장님부터 정현 사장님부터 볼게요. 자, 여기 여천서구 사장님 일단은요 글자 폰트 사이즈가 아주 커요. 보기 좋아요. 이런 거 좋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해주신 거 아주 잘 해주셨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도 삽입 이렇게 해주셨죠? 지도 삽입한 거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바로바로 적용하셨던 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도입부에 요걸 요렇게 이제 뭔가 각인시키고 싶으셔서 쓰시는데요. 도입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AI한테 나는 요런 글을 쓰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요렇게 어, 안녕하세요. 여수에서 올바른 영어 교육을 고민하는 영어 디딤돌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요즘 학부모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이 문장 자체로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또 사장님이 보시면 이미지 해상도가 낮아요. 보시면 이렇게 좀 흐릿흐릿하잖아요. 아마 큰 이미자에서 잘라 쓰셨거나 아니면 뭔가 싱크가 안 맞으신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글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해상도가 분명히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미지 밑에는 이미지 밑에요. 캡션이라고 해서 설명을 넣을 수 있는 항목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키워드를 포함한 설명 문구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 선생 학습 방법. 그러면 여기에 윤 선생 학습 방법하고 대시하고 뭐 학습 준비, 윤 선생 학습 방법하고 본학습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밑에다 넣어주면 이 이미지도 나는 이 글에 맞는 맥락에 맞는 이미지를 썼어 라고 네이버 AI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진짜 집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의 파일명까지 맞춰요. 이 파일명까지 키워드를 넣어서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사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바로 그 핸드폰에서 올리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여기 밑에 이미지 설명 부분에는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내용이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장님 또 잘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은 내용에 글자의 색의 변조를 주신 거는 아주 잘하셨어요. 네. 이런 거는 상당히 잘하셨는데, 자, 보시면, 여기 뭐, 감성 코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성 코칭이 뭘까요? 감성 코칭. 학부모들 딱 이 학부모들은요, 그러니까 윤 선생을 접해보지 않는 회원 학부모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학부모인데, 새로운 학부모가 딱 만났을 때, 감성 코칭? 감성 코칭을 어떻게 주는 거지? 뭐가 감성 코칭이지? 이런 물음표가 갑자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어,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돼서 자기주도 학습 코칭이라고 네, 학습 준비 네, 네 여기 감성 코칭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또 SLI 설명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코칭해 주는 건데 SLI만 한다? 이게 이거 말고 실제로 선생님이 SLR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터치를 해주시는지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기주학습 코칭인데 인덱스만, 그러니까 SLI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요. 학부모들이 지금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무리에 6, 7세하고 40년 넘게 이거 하고 지금 무슨 연관관계인지가 갑자기 여기서 내용이 해요. 취약전 회원 가입을 하는 추세인데 요거 아마 사장님 머릿속에는 그 빈 공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글에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6, 7세 아이들이 오는 거는 40년에 대한 그 신뢰 때문인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6, 7세부터 학습 니즈가 있어서 뭔가 다른 데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윤 선생이 좋다인 건지 아니면 40년이니까 일단 6, 7세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가?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리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사장님이 머릿속에만 갖고 계신 그 생각이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이게 글로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는 한 번 부가 질문을 아마 학부모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물론 대화하는 것처럼 쓰는 글은 맞지만 일방적으로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학부모들이 물음표가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용의 점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장님의 글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사장님이 굉장히 업에 대한 정리, 그 실무에 대한 정리도 많이 잘 해 오셨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주중한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명해 주신 거 이해가 쉽죠? 동영상으로 보면 We are 그냥 글과 in the 이미지로만 middle 보는 of 것보다는 the 좋고, rainy 이렇게 season. 동영상으로 해주는 거를 네이버가 또 상당히 좋아해요. 뭐 여러 가지 Every 방법을 year we have 좋아하는데, a lot of rain in summer. 그 네이버가 동영상 플랫폼 사실 내서 성공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컨텐츠를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동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블로그에서 동영상이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동영상에서 이제 글을 읽을 때 이 글에서 머무는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이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근데 동영상이 삽입되면 체류 시간을 좀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동영상 삽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요렇게, 요렇게 설명을 넣어주시는 거 되게 중요한데, 키워드가 같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좋았던 거, 가격을 명확하게 이렇게 넣어주신 거 좋아합니다. 학부모들이 금액이 궁금한데 금액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건 되게 안전장치 중에 하나예요. 뭔가 그 전단지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저 블로그에서도 금액을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으면 요즘에 교육청에서 점검 진짜 잘하거든요. 그런데 걸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신 건 굉장히 안전장치도 마련하면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이렇게 그 지도를 삽입해 주신 것도 아주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을 보다 보면 자, 진접초 5학년 회원 윤선생 학습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키워드 잘 들어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잘 녹여놓으신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폰트 사이즈는 조금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렇게 직접 넣으신 것 나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소제목 기능도 한번 활용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지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쓰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어디서든. 이제 블로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서 자기네가 제공하는 것들을 쓰는 걸 좋아해서 그런 소제목 기능들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 ARTT 나오죠. 자, 학부모가 윤 선생을 처음 접했어요. ARTT 만났을 때 뭐라고 할까요? ARTT. 몰라요, 학부모들은. 본사 직원과 사장님과 선생님들은 교육도 받고, 우리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딱 만났을 때, ARTT? 이게 뭐예요, 선생님? 하거나, 그렇게 물어봐주는 학부모는 사실 고마운 학부모예요. 그냥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존심 상하지만, 아이씨, 저런 용어 나오면은, 왜 나만 모르고 있지? 하고, 자존심 상한 상황 가운데서 안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친절하게 각주를 달아주셨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ARTT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ARTT 활동이 ARTT 활동은 뭐고, ARTT 활동이 뭐 학습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활동인지에 대해서 이건 좀 설명을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학습한다는 거를 그렇게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루의 학습이 아니라 이제 뭔가 주간 단위 학습 중심으로 글을 써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 앞단에서 뭔가 어, 교재를 선택할 때 자신한테 수준을 맞고 자신의 어떤 진도에 맞고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었으면
더 이해가 쉬웠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앞에서 설명을 하고 그 아이에 맞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에 들어간다. 뭐 주간 스케줄을 어떻게 잡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간 단위 스케줄을 잡는 거, 그러니까 교재를 선택하고 주간 단위 스케줄을 잡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큰 카테고리에서 점점 좁혀 들어오는 느낌으로 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이해시켜 주시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문통에서 갑자기 커졌다가 다시 좀 좁아졌다가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큰 맥락에서 이렇게 좀 좁아지는 형태로 글을 전개해 주시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이제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요건 또 베풀 노트는 그날 당일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주간 당일 주간 당일 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른 내용들은 되게 좋았고요. 한 가지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주 1회 30분 하고 60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저는 이게 좀 되게 궁금했어요. 30분간 수업 시간만의 차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학부모한테 좀 어필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또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30분만 더 해준다고? 근데 같은 내용에 30분을 뭘 더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뭘 선택할까요? 낮은 금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서 좀 객단가 높은 걸로 모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30분 이상의 가치가 뭐가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학부모가 음, 가격이 낮은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30분의 가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할지 그런 것까지 고민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그 가치를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별화 포인트를 꼭 넣어주세요. 그래도 지난번 글에 비하면 상당히 어, 많이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읽을 일목적 그런 거에 굉장히 충실해지셨고요. 지수가 나쁘지는 않아요. 노출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면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저께 확인했던 거 그냥 네이버만 볼게요. 이번에 학습 방법. 자, 여기 공식 블로그하고 두 분이 이렇게 세 분이 나란히 노출이 되고 있는 거 확인했어요. 세 분이 나란히 노출되고 있어요. 학부모가 윤선의 학습 방법이 뭔지 되게 해서 검색을 했을 때 세 분 글은 이렇게 노출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제 되게 긍정적이죠? 자, 경주부 김소연 실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실장님도 저 폰트 좀 키워주세요. 일단은요,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글 읽으면서 한 가지 되게 궁금했었던 거는, 이제 물론 저는 알죠. 알긴 하지만, 그래도 학부모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답을 안 주셨던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SB 학습을 하면 나는 뭐 학습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본사에서 준다는 거야? 아니면 뭐 내가 뭐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 요렇게 해주셨어요.
그냥 안드로이드 체계 기기에 앱을 설치하면 돼요. 앱 설치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앱을 설치하면, 학습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살짝만 넣어주셨으면, 나중에 앱 설치 글은 따로 쓰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설명이 하나 들어가 있던 거 되게, 학부모들한테 물음표 하나를 줄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 학습 시나리오가 가장 잘 보였어요. 아, 당연히 그냥 딱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애가 이런 순서대로 학습을 하겠구나. 글이 길지 않지만 짧은 글 안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스텝별로 이렇게 그 아이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 아주 좋았고요. 아주 각도를 어떻게 잘 잡으셨어요. 아이의 얼굴이 잘 노출이 안 되면서 어떤 학습이 잘 보이는 각도. 그러면서도 요게 이렇게 막 지직거리지 않는 그런 걸로 잘 해주셔서 그런 거 되게 잘 해주셨고요. 이미지가 지금 선명하잖아요. 되게 선명하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조명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어두운 조명 가운데서는 이런 화질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사진을 찍으시거나 뭐 영상을 찍으실 때는 조명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쨍한 조명 해서 밝은 느낌, 활기찬 느낌을 주셔야 돼요. 왠지 그 영화나 이런 데 외국 영화 보면은 이렇게 스탠드 하나 놓고 이렇게 혼자 집중하게 만드는데 그거는 뭔가 집중을 하기는 하지만 약간 우울하면서 약간 텐션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보다는 애가 뭔가 발랄하고 활기차고 이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항상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사진을 찍으실 때는 있는 조명 없는 조명 다 끌어다가 좀 밝게 해서 찍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눈이나 비 오는 날, 큰 날 말고 좀 화창한 날 사진을 찍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조명이 좋은 날. 자,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1학년 아이였어요. 어린아이.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고민은 요걸로도 이런 스마트 기기로 학습이 돼요? 라고 하시나 학부모들 혹시 질문 없으셨어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 리스트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요걸로 그냥 이미 물론 제가 일목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되게 그러니까 아이 설정을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는 거는 어린아이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애도 이렇게 쓱쓱쓱쓱 잘하는 게 보이잖아요. 영상과 이미지로. 그래서, 우리 애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이미지 분명히 주신 거는 아주 잘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역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사실은 윤선생의 영어 교실의 학습 방법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요거, 이런 것도 좀 포함되게 1학년 아이의 하루 학습을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았을 거고요. 도입부에 그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 자, 보시면 세 번 나오죠? 제목에 한 번, 도입에 한 번. 이거, 이거는 여기 제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방법이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입부에만 한 번 써주시고 본문에는 그 반복을 안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한두 번 정도는 좀 의도적으로, 의도적인 문장을 하나 넣으셔가지고 삽입해 주시는 게 좋다. 지금은 노출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경쟁이 굉장히 심하지 않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이 키워드에서 노출하시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어, 키워드를 좀 삽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이제, 음, 더 알려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또 스마트 플레이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어, 했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경민 사장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세대들은 전부 다 네이버나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먼저 찾기 때문에 왜 자료를 찾기 때문에. 근데 왜 스마트 플레이스야 하죠? 음, 스마트 플레이스, 정확한 상호, 위치, 업종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됐어요? 아, 왜 질문을 나한테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장님 얘기 듣고 그 다음에 하면 나 안 틀려도 되는데. 자, 그러면은, 혹시 정현수 사장님은 왜 스마트 플레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예, 저 생각에는 가장 많이 서치를 하는 도구가 아니겠는가. 음, 예, 그래서 뭐 스마트 플레이스를 제일 많이 이렇게 뭐 활용하는 것 같아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보실까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성내동 영어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거는 이 순서는 지역마다 다 달라요. 너무 정말 교육업이 치열하다. 뭐 대전의 어디 유성구나 뭐 이런 데 대치동 이런 데는 거기는 광고부터 떠요. 광고부터 떠요. 여기. 왜냐하면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이버도. 이 순서는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검색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플레이스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블로그하고 카페가 있는 뷰 탭이 나와요. 제일 상단에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노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네이버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내가 노출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가 있는지 딱 살펴보시고, 자, 현수막이나 배너를 거실 때도 그렇잖아요. 학부모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여러 장소의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센터가 노출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를 놓고 보면은 이 플레이스와 여기 뷰테 여기를 장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학부모들한테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스마트 플레이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사장님 또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러 물론 가정 방문을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학부모가 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센터의 위치 물어보고 올까요?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올까요? 검색하고 올까요? 물어봤지만 까먹으면 검색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주차가 되는지 내가 어떤 동선으로 갈지 이런 거 고민할 때는 다 검색을 해보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출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 부면에 있어서 스마트 플래스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 그 스마트 플레이스에 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스마트 플레이스는 앞에 300개인가요? 거기까지 노출이 됩니다. 300개 이상 넘어가면 노출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지역에서 내가 300등 밖으로 밀려나면은 내 스마트 플레이스는 노출도 안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출되는 순위는 한번 검색을 하셔서 항상 살펴보시도록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스마트 플레이스 나 안 만들 건데?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만들지 않아도 네이버에서 뭐 다양한 사이트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와서 그냥 장소에 포인트를 찍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제가 그 사례들을 좀 해놨는데 그 사례들이 이제 삭제가 돼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보면 막 지저분한 사진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막 지저분한 사진이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거는요 내가 올려놓은 게 아니라 네이버가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쭉 가다가 음, 여기는 여기는 아니고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뒷골목 있잖아요. 뒷골목. 뒷골목에 그 에어컨 이렇게 그 시래기 놓는 그런 뒷골목에 아주 지저분한 그, 그런 사진이 올라간 경우도 봤어요. 그 사진을 봤을 때 학부모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신뢰도가 되게 낮아집니다. 또 전에 한 번은 공사장 사진이 올라가 있었어요. 공사장. 그때 이제 네이버 그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몇 달에 한 번씩 사진을 찍잖아요. 스트리트 뷰 찍잖아요. 그때 그 한창 아파트 공사 중이어가지고 공사장 사진을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학부모 입장에서 여기는 지금 운영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재건축이 들어갔다는 거야,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검색을 해서 내가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볼게요. 자, 성내동 영화. 이 노출되는 범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딱 성내동이에요. 이게, 요게 딱 성내동인데, 딱 성내동까지만 노출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둔촌동이요. 요렇게, 요게 둔촌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길동이에요. 길동에 있는 곳 일부와 성내동에 있는 곳 일부가 노출돼요. 이제 보셔야 돼. 이게 몇 가지 더 있어요. 이게 온라인 상권입니다. 온라인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 상권. 영화. 그러면 상권이 이렇게 넓다라는 거예요. 동으로 끊기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는 여기는 또 동으로 끊겨버려요. 그래서요, 우리 지역에서 한번 검색을 꾸준히 해보셔야 돼요. 키워드를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내 상권이 어떻게 되는지, 내 상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재밌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치면
당일동이 요렇게 이거든요. 그런데 상일동 일부, 고덕동, 여기 미사 다 노출돼요. 근데 여기는 딱 진짜 미사동 영화하고 미사동만 나와요. 되게 붙어 있거든요. 바로 이게 막 엄청나게 큰 길이 아니에요. 막 8차선, 뭐 10차선 대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사동은 딱 지대 동네만 나오고 당일동 막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강일동에 있는 학원들은 미사동에 있는 학원들과 경쟁을 하는데 미사 쪽에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미사는 훨씬 더 영역이 넓다라는 얘기예요. 미사동 있는 영화관들은 강일동도 포함시키고 어디도 포함시키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감이 오셨을까요? 그래서 키워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 학부모가 검색할 만한 키워드로 계속 지도 영역에서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영역에서 어느 키워드에서 노출될 수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에서 내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학부모들한테 얼마만큼 노출되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가요, 되게 간단한 것 같고, 되게 뭔가,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렵지 않아. 그냥 뭐, 사진 몇 장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마트 플레이스가 그렇게 간단한 영역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나의 상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상권은 뭐 걸어서 몇 킬로, 뭐 반경 몇 킬로, 차로 얼마 이런 게 있지만 온라인 상권은요, 내가 어디서 얼마만큼 노출되는지에 따라서 내 상권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상권과 온라인 상권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권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지, 이건 온라인 상권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결정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수치 분석 등을 통해서 해주는 건데, 그 영역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살펴보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 그 영역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키워드에서 내가 몇 위쯤에 노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 첫 페이지에 노출되면 가장 좋고, 두세 번째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 사실 학부모들이 그거 귀찮아서 거기까지 안 가죠.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거, 물론 그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도 있고요. 구글 맵도 있어요. 이거 검색 안 쓰시더라도 검색은 한번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카카오맵 매니아들이 있어. 엄마들은 네이버에 굉장히 종속되어 있지만 남자들 중에는 카카오맵도 쓰시는 분들이 유난히 좀 있어요. 자, 얘네는요,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딱 얘네는 진짜 동단위로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주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점은 찍어줘요. 카카오맵의 특징은. 카카오맵의 특징은 다 점은 찍어줘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그래도 항상 저거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어, 이런 식의 리뷰가 달려요. 리뷰가 달립니다. 근데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리뷰가 안 달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내 거에 포인트를 찍어놨으면 리뷰가 달리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하면 그건 좋은데 나쁜 이야기가 달리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글맵도 마찬가지예요. 구글맵도 되도록이면 얘네들도 기계적으로 아주 동단위로 끊어버리는 게 있는데 얘네는 하나는 전체에 노출을 시켜주기는 하네요. 그런데 잘 보시면 얘네도요. 이렇게 그 요게 달려요. 리뷰가 달려요. 이런 식으로 달리고 있어요. 특히 구글 맵 같은 경우에는 구글 어떤 그 약간 사람들이 사진 찍고 막 포인트 찍고 하면은 얘네가 그 포인트라고 하는 점을 찍어 어디 업체를 딱 찍어주면 검토를 한 다음에 얘네가 열리잖아요. 그걸 하면 계속 포인트를 주고 배지를 주고 막 지역 뭐 전문가라고 막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구글 맵은 또 미친 듯이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뭐가 새로 생기기만 하면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사진만 올려도 막 찍고 메일로 몇천 회가 저기 그 당신이 올린 사진 몇천 회가 조회됐습니다. 막 이렇게 보내준다 막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막 구글 맵은 미친 듯이 하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찍혀서 리뷰가 달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하면 좋죠. 근데 나쁜 이야기가 달리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내가 막 하지 않아. 힘을 쓰고 싶지 않아.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싶고 내가 아예 만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가 안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뷰가 달리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걸 만들지 않으셔도 검색은 해서 뭔가 내가 노출되고 있는지 좋은 긍정적인 평판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리뷰가 나쁜 리뷰들이 달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건 고민이 되는 건 그럼 스마트 플레이스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되시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는 거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되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클릭을 하느냐, 사람들이. 클릭하고 들어오느냐. 그리고 거기서 체류 시간 정보를 얼마만큼 보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음, 그냥 제가 교실적 레퍼런스가 많지 않아가지고 학업과를 보여드리는 거지만, 뭐 맥락은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사진이요. 사진. 깔끔하고 좋은 사진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깔끔하고 좋은 사진.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주 화창한 날, 아주 화창한 날,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 조명이 좋아요. 그럴 때 건물 외부에서 이제 우리 사무실 외부 이런 데서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건물 외부에서 한번 찍어주시고 내부 사무실도 한번 찍어주시고 그래서 올려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들 사진이요. 초상권 침해하지 않는 국면에서 아까 전에 근데 그 뒤에서 찍는 그런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홍보 이미지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는 실제로 학부모가 어떤 홍보 이미지나 문구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뭔가 여기서 우리 아이가 학습을 했을 때 어떤 이미지일까를 그려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 사진을 좀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활기찬 사진들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조명 보세요, 조명. 조명. 아주 밝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밝기 조절도 하셨어요. 카메라에서. 이런 느낌, 이런 쨍한 느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한 가지 기능도 늘어놓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동영상을 넣을 수 있어요. 스마트 플레이스에. 동영상.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동영상이라든지 뭐, 뭐 아이들이 뭐 영어로 발표하는 영상 같은 게 있으면 좋고요.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세요. 영상을 넣으세요. 영상. 음. 그리고 여기에 주소, 주소 넣으시고 여기에는 뭐 운영 시간도 넣으시지만 상담 가능한 시간들도 좀 스케줄을 여기다 넣으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가격은 반드시 넣으세요. 반드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교육청이, 요즘에 사교육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검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주 검열을 해서 경고장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여기는 가격은 반드시 클리어하게 넣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되게 짧게 넣으셨죠? 어, 짧게 넣으지 마시고 여기에 길게 넣으세요. 길게. 길게 여기에 뭘 넣으셔야 될까요? 이 네이버 AI한테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 난 이런 데 노출하고 싶어. 를 여기다가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의 사업체는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노출해줘야 돼. 라고 할 만한 것들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이 설명 안에. 네이버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데서 노출시켜줘야 돼.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여천여부 정훈사장 같은 경우에는 여수 지역에서 올바른 영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어, 체인 저하고 많은 우수 회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될 키워드들이 좀 있겠죠. 어떤 아이들 잡아야 되죠? 초등. 그러니까 초등 영어 키워드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중등 애들 하시잖아요. 중등 영어 아니면 중학 영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노출하고 싶어 한다는 것들을 문장으로 좀 엮어내셔서 학부모한테 설명하듯이 형식은 학부모한테 설명하는 형식이지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네이버 AI한테 난 이런 데서 노출시켜줘야 되는 거야. 를 설명하는 그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좀 필요해요. 여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키워드, 키워드를 5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아무거나 넣으시면 안 돼요.
일단은 어디서 노출되는지 보세요. 반드시 노출되어야 될 곳 하나나 두 개 정도 넣으시고, 노출되는 영역을 한번 보세요. 내가 노출되지 않은 곳을, 나 그 키워드에 꼭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기다 갖다 박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그 어떤 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막 넣듯이 내가 넣고 싶은 그런 걸 넣으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내가 반드시 노출해야 되는 영역, 노출해야 되는 키워드, 그리고 지금은 노출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노출을 하고 싶은 영역, 그 키워드를 여기다가 갖다 박으셔야 돼요. 띄어쓰기 없이 박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검색을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검색을 오늘 마치고 나서는, 어, 한 주 더 드리잖아요. 시간을. 한 주 더 드리잖아요. 연말이고, 뭐, 29일 날 종로시계 저희 뭐, 뉴스데이에 이런 게 많아서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만나지 뵙잖아요. 그 기간 동안 과제도 하시지만,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세요. 다양한 키워드로. 스마트 플레이스에서도 검색을 해보시고,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해보셔서 내가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 내가 노출이 안 되고 있지만 내가 거기를 노려보고 싶은 영역도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노출시킬 건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리고 블로그는 여기에 반드시 넣어주시고, 그래서 링크 같은 것들은 잘 할 수 있고, 아마 모드 홈페이지도 있으시면 모드 홈페이지 여기다 넣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이버 톡톡 만드셨죠? 네, 네이버 톡톡. 상담, 이거 여기다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이버 톡톡. 넣는 작업도 하시고, 예약 있잖아요. 네이버 예약. 아마 네이버 예약 기능도 한번 넣으셔서, 상담 예약 같은 걸로 만들어 보세요. 네. 상담 예약 같은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쿠폰 기능이 있으니까, 쿠폰 뭐, 이제 뭐, 여기서 쿠폰 받아갖고 오면, 뭐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뭐 커피 쿠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쿠폰 갖고 오면 어떻게 한다 이런 느낌 주실 수 있게. 그래서 네이버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여기다가 다 박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이버가 자기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써주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 접속을 하셔서 내가 써볼 수 있는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채워넣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채워넣으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자, 이제 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 아, 그리고 영상은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네이버가 지금 밀고 있어요. 밀고 있는 거는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순위가 안 올라. 근데 아니 순위가 이제 올라가고는 있는데 나보다 그냥 관리 안 할 것 같은데 저기는 왜 이렇게 노출되고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는요 그냥 학부모가 이미 나는 저기를 보내는 게 좋아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많이 검색을 하고 많이 클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거기 인지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나 블로그 이런 데 노출을 자꾸만 하셔서 학부모들로부터 인지도를 좀 높여가고 선택할 가능성을 계속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음, 음, 어디 갔죠? 여기 있다.
네. 사진도 이렇게 쭉 했죠. 보여드렸고, 사진만 몇 개 좀 보여드리면, 이 원장님이 올려놓으신 사진은 아닌데, 이렇게 노출되고 있어요. 근데 학원 간판도 안 보이고, 여기가 긴가 민가 헷갈리죠.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에는 공사장이 처음에 노출됐는데, 원장님이 여기를 관리를 하셨어요. 자, 사진 보기만 해도 굉장히 깔끔하고 느낌 있게 올려져 있어요. 신뢰도를 상당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진은 좀 깔끔하게 찍어서 올리시라 말씀을 드려요. 온라인 상품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잘 보시면, 어, 이제 맵별로 약간 차이는 있어요. 왜 네이버 쪽에 집중을 하느냐. 카카오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뭐, 대중교통 확인하기 위해서, 정류장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비해서 네이버는 확실히 어떤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들. 이 점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어, 고민을 해보시면 네이버를 왜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어저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제가 깜빡했네요. 네. 그 설명란에 또 꼭 넣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제가 왜 음식점 뭐 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식점이 제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업도 앞으로 정말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 뒤에서 돌아가는 로직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어, 뭔가 카운팅하고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요건 뭐예요? 요거 네이버가 제공하는 기능들이에요. 네이버가 제공하는 기능들이에요. 쓰느냐 안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들 뭐예요? 뭐 요것들 뭐예요?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해요. 이러한 정보들이. 그래서 잘 보세요. 굉장히 큰 카테고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큰 카테고리로 가면 영어 교육으로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영어 교육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고 있다는 거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학습지라는 것도 사업자 등록증에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은 내가 주는 가치들이 있겠죠. 보시면 여기에 보면 회식 장소가 있고 혼밥이 있고 신선한 게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윤선생 영어 언제 왜 해요? 자기주도 학습 아니면 강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키워드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좀 더 해보면 문법 하겠죠. 파닉스 하겠죠. 라이팅. 라이팅 생각보다 학부모들이 니즈가 있어요. 라이팅만 물어보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라이팅. 그 다음에 말하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거, 단어 학습, 단어 몇 개 외우게 해주느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요, 어, 관심사잖아요. 관심사 카테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검색하고 어떤 학부모들 관심사가 반영된 키워드들은 한번 쭉 정렬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설명란에 그런 것들, 키워드들을 담아가지고 넣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키워드들을 담아서 좀 넣으세요.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가 좀 쉽지는 않아요. 되게 쉬운 것처럼 접근할 수 있지만 또 나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넣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한 번에는 안 돼, 한 번에 다 완벽하게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넣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니까 뭐가 준비가 안 돼서 이거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는 대로 개선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하시려고 하면 0 아니면 빵 이렇게, 빵 아니면 1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못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준비가 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채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정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수정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마트 플레이스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어, 나머지 뭐 카카오 맵이랑 이런 것들, 지도 등록하는 방법들은 여기에 넣어드렸어요. 구글은 어떻게 하는지, 카카오 맵은 어떻게 하는지, 티맵은 어떻게 하는지. 티맵도 등록할 수 있어요. 티맵도. 저는 티맵도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예를 들면 양주중앙, 윤선생 양주중앙센터 이렇게 맵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나 내비 찍고 가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등록되어 있으면 내비 찍고 오는 게 되게 편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내비 찍고 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티맵도 등록을 한번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스마트 플레이스는 아마 다 되어 있으실 거고 여기서는 다 매뉴얼들이 되어 있는 것들 사이트들을 다 찍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티맵은 이게 등록하는 사이트예요. 카카오맵은 카카오맵 아주 카카오 애들이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 매장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여기도 되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구글맵 구글맵도 가이드라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들, 그러니까 업체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이에요. 또 스마트 플레이스도 여기도 이제 등록하는 거기 링크를 제가 따왔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어, 이거 어디서 보시는지 아시죠? 이거 어디서 보시는지 아시죠? 음, 카카오톡. 여기 온라인 거기에 보시면 공지에 제가 제일 먼저 코칭 노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코칭 노트.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거 핸드폰에서도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뭐, 아직 여기 과제랑 안 올라갔는데, 지난주에 했었던 것도
뭐 틱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서 이제 3주차 가이드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강의 노트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어, 자, 이제 그러면 오늘 그 보조 강의, 그 특강까지 온라인 상공 강의까지는 마치시고요. 세 번째 과제, 세 번째 과제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목요일까지 제출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가이드는요, 파닉스와 관련해서 많이 질문하는 것들, 이렇게 이것들이더라고요. 네, 이것들 많이 질문하는 것들 참고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넣어드렸어요. 가이드 안 보시고 글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이드는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제 제가 하고 그런 것들, 노하우들을 여기다가 넣어드린 거니까, 이런 점들을 좀 넣으시면 좋겠다. 다 넣으시지 못하더라도 좋겠다라는 것들을 넣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참고 포스팅은 이거는 학원과 우영 쪽에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교실 쪽 레퍼런스가 적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파닉스 교재는 공통 교재들도 있고 또 어, 그 윤 선생 교재의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 관련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넣어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뭐가 있냐면 1. 파닉스 뭔가 학부모들 파닉스의 정의 잘 몰라요. 파닉스가 뭔지, 그리고 파닉스 얼마나 학습을 해야 되는지, 왜 학습을 했을 때 뭐가 좋고 학습을 안 하면 뭐가 나쁜지. 근데 대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음, 학습을 안 해서 파닉스 학습을 안 한 경우에는 다음에 말하기, 듣기, 쓰기 자체가 어려워서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된다. 고학년이 돼서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도 파닉스부터 시작하는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의 향후에 한 6개월, 1년, 2년 뒤에 실력 차이가 많이 나더라. 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내용들 뭐 포함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윤 선생은 되게 친절하게 1, 2학년 애들이 와도, 5, 6학년 아이들이 와도 파닉스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데, 5, 6학년 애들이 1, 2학년 아이들 막 스티커 붙이고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그 자존심이 상하고 쪽팔린데, 그렇지 않고 걔네들만을 위한 파닉스 교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이들이 언제 어느 포인트에서 시작하더라도 윤 선생님들은 맞춤 학습을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포인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미니북 활동이 있잖아요. 파닉스 하고 나서 미니북 활동이 있는데, 파닉스를 하고 나서 얼마나 공부를 해야 애들이 뭘 말을 하기든 뭐 글을 쓰든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되게 그런 학부모들의 굉장히 그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미니북이 되게 학부모들한테 어필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게, 이거 파닉스 좀 했는데 어느새 책을 읽고 있어. 그런 느낌을 주기에는 그 미니북 활동 굉장히 좋잖아요. 저도 애들 그때 학습 시키고 나서 미니북 보는데 애가 미친 듯이 읽고 있길래, 이거 뭐지? 이런 느낌,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그런 것들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셔도 좋고, 있다면,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좀 어필해 볼 수 있죠. 얼마 만에 글을 읽어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노생 파닉스의 어떤 장점들을 잘 부각시켜주는 글을 쓰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담은 글들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 참고하실 것들을 한번 가져가시고요. 자, 3주차는 파닉스 이제 1, 2, 3월, 내년 12월부터 사실은 1, 2, 3월에 가장 많이 활용될 글 중에 하나죠. 자, 다음 주에는요, 지금까지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노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되게 이제
어, 사실 뭐 8주차 뭐 이렇게 가면은 차선장을 알려드리고 그랬지만 일단은 4주로 정해져 있고 거기다가 시점이 그 바로 영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뭘 말씀드릴 거냐면 지금까지는 당기는 영업을 했다면 이제 푸시를 하는 방법. 지금까지 올린 글을 활용해서 문자라든지 카톡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업체들과의 비교도 좀 해드릴 거고 제가 2년생 방문학습 센터에서 받은 충격적인 문자적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좀 극복해서 좀 그런 정말 너무 무성의한 문자가 아니라 좀 성의가 있고 또 학부모들이 봤을 때 좀 반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뭔가 소스가 들어왔을 때, 뭘 연락처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블로그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번에 해드릴 내용들도 미리 좀 스포일링 해드렸고요. 그, 지금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추운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외부 출입하실 때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요. 저도 이제 오늘 오후에 지방 출장을 갑니다. 현장에서 야외 영업하는 거, 인스데이 영업하러 가는데요. 그 현장에서 뵙도록 하고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활기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만드시느라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회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